안녕하세요. 비투링크 공동창업자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링크 공동창업자 박현석입니다. 비투링크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사실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비투링크는 K뷰티를 전 세계에 가장 빠르게 배급하는 배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은 온라인몰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직접 그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해서 내가 받는 이런 B2C 사이트들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좀 다르게 이제 B2B 물건을 해외에서 유통하거나 이제 판매할 판매자들에게 이제 유통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지금까지 비투링크와 비투링크 자회사가 함께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누적 연결 매출액이 1,730억이라고 들었어요. K뷰티 화장품을 해외에 판매한 수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런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원래 화장품 했던 건 아니고요. 맥킨지라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계기가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샤이니라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야,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냐? 넌 어떤 화장품 쓰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길래 K뷰티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현석 부대표님 만나서 같이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네. K뷰티의 가능성을 보셨군요. 부 대표님께서는 저는 조금 전혀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요. 실용음악 전공을 했어요. 어렸을 때 타투 매거진이라는 그 타투 전문 그 웹진을 발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성형외과 쪽에서 한 6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을 많이 할 시기였어요. 손님들을 한둘씩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한국 화장품 이거 어디서 구하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상품을 저한테 구하고 싶다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사주면서 중국에서 생각보다 한국 화장품이 되게 뜨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체감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로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은 한국에 그 당시에 직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중국 사람들도 한국처럼 직구를 하고 싶은 니즈가 생길 것이다. 그럼 그런 직구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K뷰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중국에 그 당시에 이제 이커머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랑 같이 역지구 서비스를 런칭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좀비팩이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좀비팩이요. 얼굴에다가 그 좀비팩을 바르면요, 건조한 부분은 갈라지고 탄력이 부족한 부분은 울퉁불퉁해져서 얼굴이 이렇게 좀비처럼 되는, 한국에서 그 당시에 소셜 커머스가 뜨면서 그런 약간 아이디어 제품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었고, 중국도 역지구가 도입되면 창의력 있는, 중국에서는 신기특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특이 뭐예요? 새롭고요. 이제 기발하고 특이한 전후가 좀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품들을 신기특 상품이라고 저희는 이제 칭하고 있었습니다. 좀비팩을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이커머스 회사한테 공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첫 번째로 역직구 서비스를 런칭할 때 첫 번째 상품으로 좀비팩을 공급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잘 팔려가지고 저희가 공급한 물량이 런칭한 지 2분 만에 완판이 됐고, 그때 어떻게 보면 G메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로컬 비즈니스만 하다가 처음으로 역직구란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 그게 기대 이상으로 터져버린 거죠. 자기네들도 이제 물량을 5,000개밖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루 정도 팔아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자마자 다 팔려버리니까, 그때 이제 G메이 대표님이 전 직원들한테 오늘이 제2의 창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메일도 썼었고요. 대단하네요. PR 기사도 대대적으로 G메이의 첫 번째 역직구 서비스가 대박이 났다 이런 기사들도 나갔고, 바로 전화 와서 5만 개 더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뭐 저희도 다 같이 막 환호하고 막 그랬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왜 대표님께서 계속 좀 G메이도 특이한 방식의 역직구를 준비를 한 거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역직구였으면 또 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국이 뭐가 어렵냐면은 EMS로 물건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통관에서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2달이 지났는데 물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구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배송 때문에 이 시장이 제대로 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G메이랑 같이 해서 이제 서비스 런칭했던 거는 보세 창고라고, 물리적으로는 중국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해외인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처럼 언제 물건이 올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로컬 배송처럼 물건을 빨리 받을 수 있었고요.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들을 보면 코스트코, 아마존 이런 굉장히 굵직한 곳들이에요. 여기에 입점만 하면 성공이다라고 할 만한 리테일러들인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특히 입점 자체가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K뷰티 박스를 이제 기획을 했었어요.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은 당시에도 알콜로 그냥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는 정도로 이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뭐 8스킨법, 아니면 7스킨법 이렇게 이 스킨의 단계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K뷰티의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어서 박스를 구성해서 코스트코에 K뷰티 루틴 박스야 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니까 이쪽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뷰티 키트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네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60억 원을 파셨다고. 그럼 너무 많이 판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이 팔았죠. 네. 코스트코 뷰티 기준으로도 상위 5개 안에 드는 들을수록 유통 방식이나 접근법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은데 또 하나 새로운 게 IT를 기반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창업을 하고 좀 알게 된 게요. 이 화장품의 글로벌 유통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물건 살 때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매하잖아요. 근데 화장품 유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박람회라는 걸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박람회라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아요. 정말 몇백 개 브랜드들이 종합운동장 여러 개만큼의 어떤 공간에 쫙 들어와 있고 어떤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은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찾아야지라고 찾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내 마음에 드는 운명적인 브랜드를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외여행하고 오는 거죠. IT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해외 바이어들이 보통 한국에 와서 K뷰티 브랜드들을 사가고 발굴하고 했었을 텐데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우마라는 그 B2B 플랫폼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뭔가 온라인 박람회 느낌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었어요. 박람회에 실제로 가면은 거기서 물어보는 이제 정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게 어떤 브랜드 스토리를 가졌냐, 어떤 상품들이 있냐, 어떤 가격대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에 다 모아놓으면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하면은 샘플도 한번 보내줘서 써보기도 하고 거기서 마음에 들면 그 플랫폼에서 바로 온라인 쇼핑하는 것처럼 이제 B2B로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게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쇼핑하듯이 예. 바이어들이 한국 화장품을 수만 개씩 사가는 거군요. 네네, 뭐 수만 개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천 개까지는 저희 쪽에서 다 클릭으로 정말 쉽게 쇼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좀 코로나 덕택을 본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매달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B2B 고객들은 일반 소비자랑 좀 달라요. 일반 소비자들은 쇼핑 행위 자체를 약간 재미라고 생각하잖아요. B2B 고객들은 조금 다른 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 내가 요즘에 이 지역에 잘 팔리는 제품을 사고 싶어. 혹은 내 클렌징 라인이 부족한데 오일 클렌저를 사고 싶어. 혹은 뭐 비건 인증을 받고 EWG 그린 등급이면서 $20 이하인 제품을 찾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니즈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 플랫폼은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B2B 고객들한테 굉장히 잘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은 거, 원하는 그렇죠. 것만 딱딱딱딱 골라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아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두 분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건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 시장이요. 약간 블랙박스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끌어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희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우리가 공급한 이 상품들은 도대체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팔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설정한 이 가격은 정말 적당한 가격이 맞는가? 저희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고객들인 브랜드한테 제공해 준다면 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는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로 매일매일 25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분석하고 이제 분석한 자료를 계속 누적시켜서 저희가 보유하면서 나중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려고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을 한다는 건지 사실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트코에 연락을 했는데 그들과 거래를 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좀 돌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미국 쪽에 이제 데이터를 좀 봤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2016년 말 17년 정도부터 K-뷰티 관련된 검색어가 올라가고, 또 재밌었던 거는 K-뷰티 루틴이라는 단어의 검색어가 똑같이 올라가더라고요. K-뷰티 루틴이 뭔가요? K-뷰티 루틴은 K-뷰티의 어떤 그 사용 단계에 대한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건데요. 두 개의 검색어가 둘 다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고, 두 검색어가 움직이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K-뷰티 하면 K-뷰티 루틴을 떠올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상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K-뷰티 루틴이라는 컨텐츠를 팔면 되게 잘 팔릴 것 같다. 그걸 코스트코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그게 뷰티 키트였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요, 모든 답을 주진 않는데요. 저희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를 주는 것 같아요. 돌직구 질문 하나 할게요. 이 K-뷰티 브랜드가 해외 진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되게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경험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품질은요, 저는 그냥 상향 평준화가 이미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K-뷰티가 워낙 그 OEM, ODM 공장들도 워낙 잘 돼 있고 뭐 뛰어난 연구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여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혹은 이 세상에 없던 원료나 아니면 발림성, 아니면은 뭐 특이한 제형으로 상품을 만든다거나, 차별화된 이미지, 차별화된 제품의 특성, 이 두 가지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또 해외 진출은 뭔가 조력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파트너를 찾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파트너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잘하는 것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알려질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뾰족한 엣지를 보여야 그걸 보고 다른 나라에서 와, 얘네들을 정말 내가 하고 싶다 라고 연락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된 브랜드 입장에서는 골라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차별화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봤자 요즘엔 너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